방금 소개받은 안녕하세요. 한국학교사회복지사 협회장 노경은입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저는 현재 좀 말씀을 드리면 학교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를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안양가천 교육지원청의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 교육복지 안전망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복지 조정자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청소년의 중독 문제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안전한 사회 만들기를 고민하고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에 초대해 주시고 토론의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좀 학교 사회복지라는 것이 생소할 수가 있어서 좀 이렇게 말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사회복지는 아동 청소년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곳이 어딜까요? 학교입니다. 거의 자는 시간하고 아이들이 자는 시간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9시에 보통 등교해서 요즘에 뭐 돌봄까지 하게 되면 막 뭐 저녁 6시까지도 있는 곳이 학교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일어나는 학생 문제들을 개인의 문제만이 아닌 개인을 둘러싼 환경과의 상호작용의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리사회적 문제들을 학생, 학교, 가정, 지역사회의 연계의 방법을 통해서 예방하고 해결함은 물론 모든 학생이 자신의 잠재력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최상의 교육 환경과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교육의 본질적인 목적을 달성하고 또 학생 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도와주는 교육 기능의 한 부분이기도 하고 또 사회복지의 전문 분야이기도 합니다. 죄송한데 저는 좀 마스크 벗고 해도 될까요? 네. 그래서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요. 학교 사회복지 관점에서 청소년의 중독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그들을 둘러싼 환경과의 상호작용의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에 말씀 주신 것처럼 청소년의 중독 문제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안전한 사회 만들기라는 부제와 관점이 일치합니다. 모두 다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는 아동 청소년 삶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학교는 문을 닫았었고요. 휴교가 길어지면서 학업 결손의 문제가 교육 격차로 또 이어졌습니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심리 정서적인 측면도 어려움이 컸습니다. 아동 청소년들은 대화를 나누거나 적절히 도움받을 사람이 없고 말하자면 이제 관계의 단절을 겪었고요. 그리고 이런 정서의 격차 역시 경제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고 코로나19 상황에서 대화를 나누거나 적절히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다라는 조사들이 있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앞선 발제처럼 디지털 미디어 사용의 증가와 스마트폰 관련 문제의 증가와 연결되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19 이후에 학교 현장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학교사회복지사는 취약계층과 위기학생과 가족 사례를 발굴하고 개입하고 또 지역기관 자원을 조정하는 전문 신청 활동을 이전보다 더 요구받았습니다. 그 역할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이전보다 더 대두되었고요. 이러한 학교 현장의 이슈는 오늘의 주제와 매우 다르지 않습니다. 청소년 알코올 접근성 제한을 위한 대책 발췌에서 시사한 바와 같이 알코올 접근성은 전보다 높으며 그리고 특히 가족으로부터 영향이 크다는 것과 또한 고양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중독 행동 실태 조사 중에 대부분 청소년이 주류 구매가 가능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따라서 청소년 주류 구매 접근성 제한 정책과 주류 판매업소에 대한 보다 강력 규제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타깃의 교육과 홍보 위주의 사업에서 탈피해서 청소년에게 영향을 주는 성인에 대한 인식 개선 사업뿐만 아니라 청소년을 중심으로 공공, 민간, 거버넌스 구축 및 연계 협력 사업 발굴 추진 필요성에도 매우 공감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학교 현장에서 겪었던 사례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동 청소년의 가정, 사회적, 경제적 환경에 대한 고민과 개입이 함께 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제가 이제 학교 현장에서 실제 사례를 좀 살펴보면요.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지각과 결석이 잦아서 의뢰받은 학생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학생을 좀 차근차근 살펴보면 학생의 이제 어머니가 혼자서 아이를 키우고 있고요. 학생의 어머니는
혼자서 아이를 키우고 기초수급자 그리고 알코올 중독입니다. 아이는 가정에서 스마트폰을 10시간 이상 사용하고요. 이를 제재할 경우는 매우 폭력적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또 제가 만났던 또 다른 학생입니다. 인터넷 도박, 학교폭력 가해자로 심의를 받았던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스마트 중독이자 우울증인 엄마로부터 심각한 정서학대, 방임을 당하는 학대 피해 아동이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아이입니다. 부모의 다툼, 갈등이 가정의 해체로 이어진 상황에서 학교 폭력, 디지털 범죄 등에 노출되고 심각한 위기 사안으로 의뢰받았던 학생입니다. 이제 비대면이었다가 대면 등교가 시작되면서 심각한 공황 장애로까지 이어졌고요. 결국 병원에 입원하고 또 휴학까지 이르렀습니다. 근데 다행히 학생들은 이제 제가 운영하는 교육복지 안전망 네트워크라고 있는데, 말씀드리면 여기 나와져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학생 중심으로 기관들이 다 모여서 이런 네트워크를 구축으로 한 기반을 가지고 같이 함께 고민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육복지 안전망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복지 안전망 네트워크 기반으로 중독통합지원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역아동센터, 학교 담임 선생님, 그리고 교육지원청의 아이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적극적인 소통과 협조로 어떻게 보면 더 나빠질 수 있는 상황을 더 나빠지지 않고 또 회복하고 성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처럼 청소년의 중독 문제 또한 아동 청소년들을 위한 돌봄 안전망이 구축되는 것이 마련되고, 또 이를 위한 각 기관 간의 유기적인 연계, 협력, 예방 사업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논의가 출발이 돼서 청소년들이 어떤 환경에서든 중독 문제에서 자유롭게 되기를 소망하며 소외됨 없이 뒤처지지 않게 보통의 삶을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이시고